사탕 맛이 왜 달라졌지? 쓴가 하면 새콤하고 신가 하면 달디 달고 단가 하면 고소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히데코는 25살인 현재 조선의 외딴 대저택에서 이모부이자 후견인인 코우주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선인 사기꾼 고판돌이 히데코의 재산을 노리고 후지와라 백작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그녀에게 접근을 합니다. 후지와라 백작은 몇 년을 공들여온 이 사기극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끈앞풀로 소매치기 수키를 히데코의 하녀로 위장 취업시키게 되는데, 이때부터 서로 물고 물리는 이들의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후지와라 백작이 수키의 협조하에 히데코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지만, 후지와라 백작과 히데코 그리고 수키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트면서 누가 누구를 속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복마전이 펼쳐지게 된 것이었죠. 수키가 사탕 맛을 다르게 느끼는 그 순간, 그 느낌을 표현하는 감각적이고 장황하기도 하며 현란하고 화려한 수키의 대사는 이 영화의 바로크적 뉘앙스를 잘 드러냅니다. 사실 바로크풍이라는 표현은 이 영화뿐만 아니라 박찬욱 감독의 작품 전체를 대표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바로크는 골드베르크의 바로크와는 또 다른 모습이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이 질서와 규칙 그리고 조화로움에 대한 집착으로 빈틈없이 짜여진 바로크 예술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그 이면을 채우고 있는 것은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감각과 욕망에 대한 갈증입니다. 중세를 벗어난 인간이 신들의 세계를 흉내내듯이 균형과 절제로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것을 르네상스라고 했을 때, 바로크는 아예 가장 인간적인 것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1000년이 넘게 억누르고 살았던 인간적인 것들을 다시 살려냈어야만 했죠. 사랑, 질투, 분노, 슬픔, 희열, 절망. 바로크 예술은 더없이 고결한 정념에서부터 고통스러울 정도의 감각적 쾌락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예술에는 피와 땀과 살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욕망과 본능이 가득하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늘 구원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예술가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리 잔혹하고 천박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장식, 그리고 암흑 속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육중한 색감으로 뒤덮어서 아름다움의 환상을 창조하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곧 구원이라 믿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찬욱의 영화는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이면서 동시에 그 본성이 빚어내는 파멸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의 길을 열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바로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것을 표현하는 스타일이나 기술이 바로크 예술과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박찬욱 영화의 시그니처 같은 화려하고 정교한 패턴의 벽지를 비롯해서 특정한 색감으로 인물의 심리와 관계를 표현해낸다거나 대칭성과 기하학적인 구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화면 등은 바로크의 회화나 건축을 대표하는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찬욱의 영화에는 특히나 기억에 남는 바로크 음악들이 많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신부 상현의 깊은 절망을 바흐의 칸타타 선율이 대신 울어주는 것만 같고요.
금자씨의 출소 장면에 등장하는 현악기에 줄을 뜯어내는 음악은 사람을 바짝 긴장하고 각성하게 만듭니다. 오대수의 장도리를 진동하게 하는 비발디의 겨울은 듣고 있자면 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런 바로크 음악을 들을 때 아, 이것이 바로크의 음향이구나 하고 구분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특징적인 사운드가 바로 합시코드 음향입니다. 18세기에 기계와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악기도 여러 종류가 만들어지는데 합시코드는 그 시기에 나왔던 여러 건반 악기들 중에서도 가장 음량이 크고 음색도 화려해서 연주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20년대 이후에 피아노가 건반악기의 주류가 되면서부터는 점차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바로크 시기에만 사용되었던 악기이기 때문에 합시코드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바로크가 연상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합시코드의 음향 자체가 대단히 바로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기계적인 음색이라는 면에서 그런데요. 피아노와 비교를 해본다면 피아노는 물리적으로 아주 튼튼한 악기입니다. 프레임도 철로 주조를 하고 현도 쇠줄로 만들어져서 악기가 연주자로부터 오는 압력을 최대치로 흡수하고 반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악기의 음색의 8알은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아노는 연주자가 악기를 길들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합시코드는 연주자가 악기에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만 하는 악기입니다. 왜냐하면 합시코드는 너무도 약하고 섬세한 악기거든요. 아주 조금의 지나친 힘도 악기를 부술 수 있습니다. 악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색을 잘 맞추고 달래서 끌어내는 것. 이것이 합시코드 연주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인 거죠. 그래서 합시코드의 소리를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뉘앙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기라는 기계 자체의 음향이 적나라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현이 뜯기는 챙챙거리는 소리와 나무 건반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림과 늘어질 여유 없이 전진해야만 이어지는 긴박한 울림이 마치 음악의 맨살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죠. 박찬욱 영화의 장면을 더욱더 감각적으로 만드는 음향의 한 축에 바로 이 합시코드 사운드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아가씨에서 고우즈키는 일본 귀족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일본인 부인 때문에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탐욕이 가득하죠. 고우즈키는 일본 고서와 희귀 서적을 수집하고 그 가운데 외설적인 포르노그래피 서적을 모아서 일본 상류층의 비밀리에 유통하는 일을 합니다. 겉으로는 학자나 예술 애호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외설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권력자들과 네트워크를 쌓아 올리는 저열한 인물이죠. 코우즈키는 히데코에게 어린 시절부터 이 외설 소설을 낭독하도록 훈련을 시켰고 히데코가 20대가 된 지금껏 자신의 VIP 손님들 앞에서 낭독 공연을 하게 합니다. 손님들은 히데코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껏 쾌락적인 상상에 빠져드는데요. 이 장면에서 사용되는 것이 18세기 프랑스 작곡가 장 필리프 라모의 합시코드 음악 탕브랭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렇게도 바로크적 색채를 잘 사용하는 박찬욱 감독이 이 장면에서는 굳이 원래 합시코드 음악인 라모의 탕브랭을 피아노로 연주한 버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탕브랭은 북을 두드리면서 추는 토속적인 춤이나 음악을 말합니다. 18세기에
왕이나 귀족들의 엔터테인먼트용 음악을 만들었던 라모 같은 음악가가 탕브랭이라는 제목으로 합시코드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음악에서 원시적이고 야성적인 활력을 표현해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날것의 생동감이 합시코드의 음색과 너무 잘 어울렸겠죠. 그런데 그것을 피아노로 연주를 했을 때는 피아노의 매끄럽고 윤기나는 음색으로 그 야생이 곱게 포장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원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시인으로 분장한 예쁘장한 배우를 보는 느낌 같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 느낌이 유난히도 매끈하고 빳빳한 연미복을 차려입고 낭독회장에 앉아있는 지체 높은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게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원초적인 쾌락을 가장 야만스러운 형태로 즐기는 이들이 지나칠 정도로 엄숙하고 품위 있고 정적인 공간에서 그렇게나 우아하고 세련된 복장으로 격식을 차리고 있잖아요. 교양의 가면을 쓴 위선과 퇴폐를 음악으로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 잔혹한 억압에서 히데코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백작과 히데코 그리고 수키의 이야기가 각각의 시선으로 흘러가면서 또 서로 엮여 촘촘한 구성을 만드는 것이 마치 하나의 후가 같기도 한 영화 아가씨입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음악은 세상의 모든 소리와 향기와 촉감과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고 싶었던 듯이 유난히 감각적인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프랑스적 음악의 시작에 있는 작곡가가 바로 장 필립 라모인데요. 오늘은 먼저 92년생 합시코드 연주자 저스틴 테일러의 연주로 전형적인 프랑스적 섬세함과 화려함을 느껴보시고, 이어서 프랑스보다도 더 프랑스풍을 사랑했던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연주로 손끝에서 맥박이 뛰는 것 같은 라모를 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